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3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네 가지 테마 중에 하나인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주목한 이유는 2차 전지가 이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뜨겁게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라인과 그런 이제 기업들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캐즘이라고 해서 그런 좀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그게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확실하게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 지금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업을 투자를 할 생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당장 2차 전지가 지금 뜰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간적인 때가 지금 필요하긴 한데 분명히 지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향을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2차 전지로 잡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어떻게 이 2차 전지 생산에 관여를 하고 2차 전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표에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표를 이제 가져와 봤고요. 크게는 이제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련, 핵심 소재, 셀, 팩, 그다음에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자재는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들이 주요 이 원료들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원료를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통해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수급을 받아서 셀과 이제 팩을 만드는 그런 완제품 기업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최종재는 이제 그 셀팩을 활용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네, 그런 이제 다른 배터리 수요처에 사용을 하는 그런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사용하고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을 좀 이제 눈에 익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체인은 이 정도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2023년과 2024년이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제품 시장 입장에서는 전체 세계 시장의 23.7%를 23년에 차지를 했고요. 근데 24년에 들어가서는 우리 이 K 배터리가 비중이 3.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이 줄어든 대신 이제 중국 제품들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이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좀 이제 전체적으로는 중국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좀 이제 춘추전국 시대인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좀 이 주요하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시장에서는 사실 50% 이상을 중국 시장이 지금 먹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시장은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근데 워낙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장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럼 전기차가 주요 시장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심의 이제 배터리가 또 이제 종류가 다르고요. 각 국가별로 이제 밀고 있는
배터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NCM 배터리입니다. NCM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3원계 원소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해서 NCM 이렇게 각 이 원소의 철자를 따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는 니켈, 코발트, 그다음에 망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의 장점은 높은 에너지 밀도가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출력도 그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 강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NCM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배터리는 LFP라고 해서 경쟁이라기보다 이제 약간 가성비 위주의 그런 배터리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성능 감소폭이 적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뭐 아이폰 같은 거 쓰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겨울철에 이제 폰이 갑자기 배터리가 확 닳아드는 그런 이제 현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자동차,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도 추운 날에 이제 배터리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온 환경에 대해서 그런 배터리에 대한 충방전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감소폭이 LFP 대비해서는 NCM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NCM 배터리가 훨씬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코발트와 니켈 같은 그런 희소 금속이 주요 이 성분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이 이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희소 금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과충전 고온 노출 시에는 LFP 대비해서는 열 폭주 위험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LFP도 이제 열 폭주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NCM보다는 LFP가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를 한참 이제 보급을 하고 좀 이제 나왔던 그런 시기에 주요하게 언급이 되었던 것이 이제 열 폭주였죠. 최근에는 이 열 폭주에 대한 이 뉴스가 잘 없고 실제로 열 폭주에 대한 빈도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열 폭주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불이 나서 이제 큰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 LFP 배터리라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에너지 밀도가 많다고 해서 이 위험성이 높은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 당연히 열 폭주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LFP 배터리고요. 장점은 결정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과충전이나 외부 충격, 그 다음에 고온에도 열 폭주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고요. NCM 배터리보다 더 많은 횟수의 충방전 사이클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 재료인 철과 인산은 매장량이 풍부해서 생산 단가가 낮다. 그래서 공급망이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LFP 배터리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신 에너지 밀도가 낮고 NCM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짧고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효율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이 장단점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NCM 배터리는 K 배터리 위주, 그 다음에 LFP는 이제 중국 배터리 위주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측면에서 당연히 저렴한 이 배터리가 인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안정성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쪽 LFP 배터리가 좀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NCM 배터리를 한국에서 좀 기술적 차별화로 이제 많이 밀고 나갔었는데 최근에서는 이 LFP 배터리도 이제 같이 한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분 이 점유율도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배터리는 좀 늘어나고 한국 배터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근데 그 차세대 배터리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 배터리는 지금 아직 전해액이라고 해서 그 양극재와 음극재가 이제 결국에는 이
전기를 이제 저장했다가 이제 방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매개체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은 전해액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액체로 만들어진 기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에 대한 결함이 발생해서 그 양극재와 음극이 이제 만나는 그 시점에서 열 폭주가 이제 일어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래서 액체 대신에 고체를 사용해서 그게 이제 구멍이 뚫려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차세대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액체 전해질보다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낮고 크기도 줄일 수 있다. 배터리를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도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께 측면에서도 얇기 때문에 플렉서블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액체가 없기 때문에 초방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전고체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중국의 CATL, 일본 파나소닉 요 정도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차세대 배터리가 얼마 전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소듐 이온 배터리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LFP 이제 양산하는데 중국은 소듐 배터리를 출시한다라는 예고를 했고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설왕설래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중저가 시장 확산 전망 속에 이러한 성능 부족의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한국은 R&D 단계인데 중국에서 먼저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소듐 이온 배터리는 판가가 LFP 대비해서 10에서 20% 낮게 형성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화재의 안정성, 저온 환경에서도 성능 보호가 우수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전망이고 지금 현재 대세인 LFP 배터리를 뒤늦게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다른 경쟁 변수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NCM에서 LFP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가 경쟁에서 당연히 이제 밀렸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또 중국에서는 소듐 이온 배터리로 들어간다라는 뜻인데요. 이 소듐 이온 자체는 그냥 널린 게 나트륨이죠. 우리는 바다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원료 측면에서는 훨씬 값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0에서 20%까지 쌀 수 있다라고 하니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제품화되어서 완전히 상업화되어서 양산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근데 CATL이라는 이 기업이 배터리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한 번에 파장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럼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 K 배터리는 K즘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준비를 위한 각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삼성 SDI 유중에 3,340억 원의 출자를 합니다. 전고체와 북미 합작 투자를 이제 힘을 실는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 SDI는 유상증자 2조 원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주주들의 반발을 이제 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최대한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향후 이 삼성 SDI의 투자금은 확보되었고 그리고 GM과의 미국 합작 공장에 대한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헝가리 배터리 공장의 증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니 향후 이제 배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파에 대한 증설을 미리 해두고 시장이 다시 부각이 되었을 때, 좋게 진행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선점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배터리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 정치 상황을 보았을 때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활성화보다는 조금 이제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런 쪽도 전기차도 시장이 있지만 확실히 이제 최근에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발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ESS라는 시장입니다.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기를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것과 그다음에 그 전기가 제때 이렇게 저장되지 못하고 계속 출력에 대한 불안정성을 만든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단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ESS라는 시스템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전기차에 비해서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ESS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 지금 탈중국 기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ESS 시장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700억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미국의 IRA법 세액 공제 금액이 4,500억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은 830억이 적자였다. 그래서 여전히 이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이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S 배터리 시장이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올 2분기부터 조기 양산에 나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폴란드 공장의 일부 전기차 생산 라인을 ESS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이런 폴란드 PGE와 또 ESS 대규모 공급 계약에 성공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확실히 그 ESS라는 시장이 좀 다시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SS 시장의 경우 미국 시장은 매년 20%의 수요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전력망 신규 투자,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증가 등이 이런 것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향후 ESS에 대한 이런 확실한 선점을 노리겠다라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언제 활성화가 되는지는 문제이고요. 결국에는 활성화가 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소재 기업 중에 하나인 LNF죠. 연간 출하 목표를 상향하였고요. LFP, 그다음에 하이니켈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2차 전지 종합 소재 전문 기업인 LNF가 연간 출하량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났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신규 제품 수요 급증으로 2025년 연간 출하량 목표를 전년 대비 40% 상향 조정을 한다. 올해 초 제시했던 30% 출하량 증가 목표보다 훨씬 증가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북미 고객사의 신규 EV 모델 판매가가 호조에 힘을 입었고 출하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다. 2분기도 좋게 예상되고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도 계속 좋게 예상된다라는 것이 LNF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프랑스의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리사이클링 시장도 주목을 해야 된다. 배터리 시장이 뜨기 시작한 지 꽤 되었고요. 이미 이제 많은 배터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될 쯤에는 분명히 이제 신규 생산에 대한 그런 소재 수급과 그다음에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이거를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다시금 소재를 회수할 수 있다면 그만큼 배터리 생산 능력도 높아지는 거고 가격도 다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2만 톤의 그런 이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고 26년에 착공해서 27년에 본격 가동이 된다. 그래서 27년쯤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이 될 건데 그거를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합작사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고 각각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규모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도 그 공장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아주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설립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 실적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다시금 시장 수요가 살아났을 때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열폭주에 대한 그런 이 우려감이 계속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해액 대신 전고체를 쓰면서 원천 차단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열폭주 차단 신기술을 또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배터리 온도와 압력을 분석해서 5배 강한 소화 약재를 자동 분사하도록 또 만든다. 만약에라도 불이 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지금 높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안정성에 대한 기술들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좋은 이제 상황에도 배터리에 대한 시장 부활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진 영향이 크고요. 특히 미국 하원도 캘리포니아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추진을 제동하게 됩니다. 차량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판매 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결국엔 다시 한번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쉽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100일 동안에 이 취임을 한 결과 방산과 조선주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2차 전지주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 국방력을 높이고 자국력의 제조업을 키우고, 네, 그 다음에 이 중국 대비해서 선박수를 전투함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의 이 중심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질 건지는 의문인 상황이고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도록 미국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2026년만 가더라도 이제 중간 선거로 상원 의석 100석 중에 35석, 하원 의원 전체를 중간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지율이 지금 36% 수준이기 때문에 집권 1, 2기 들어서 통틀어서 최저이고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입지도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 선거는 11월 3일이기 때문에 제 짧은 의견으로는 지금보다 트럼프에 대한 행정부의 힘이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근데 트럼프가 이제 중간에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지는 더 봐야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시간이 뒤로 갈수록 트럼프 임기가 끝나갈수록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는 그 미국의 민주당이 또 밀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내년부터는 분명히 시장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리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고 일찍 투자를 하면서 점점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하반기 뭐 중반 이후 정도에 매수를 시작해도 크게 늦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꼭 전기차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기차 외에도 로봇이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또 만만치 않다. 벌써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로봇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컨콜에서 지금 발표를 했고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셀 용량 확대와 제조 공정 안정화, 소재 공급망 수입 등 양산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당사의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를 주요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부피뿐만 아니라 무게 측면에서도 높은 에너지를密도를 요구하는 로봇, 도심 항공 교통 등 신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계속 이제 파워 케이블을 꼽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배터리도 가볍고, 그죠? 그러고 아주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량이 에너지 밀도가 큰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이 고밀도의 이 배터리가 또 한 번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 ESS 시장도 지금 이제 계속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도 계속 그렇게 미국의 ESS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는 2차 전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나라 1등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은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지금 2차 유상증자죠. 2조 유상증자로 인해서 아직 신주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주 상장에 대한 이러한 잡음들이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좀 이제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우리가 멀리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게 주가가 안정화되었을 때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도 주요한 이제 양극재, 음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SK온의 지주사이긴 한데 사실 이노베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정유 관련된 그런 움직임도 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또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를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재무 분석과 그다음에 이 실적, 그다음에 생산량과 그다음에 캐파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하면 너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거는 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이렇게 이제 관심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또 한번 종목을 지정해서 계속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